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또 이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뭐죠? 바로 재산 문제죠. 이 재산 분할이 이제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재산이 없고 뭐 직업이 없는 우리 그 아내분들 아니면 반대로 남편분들 상대방 재산은 많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제 같이 벌었는데 명의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재산 분할 다 위자료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엄밀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한 거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고요. 사실 위자료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은 뭐냐면 부부가 혼인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집도 사고 뭐 상가도 사고 뭐 예금도 많이 늘어났다. 근데 아내는 그동안 이제 살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조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 이 경우에 이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을 이제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받으려고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50% 주세요, 뭐 40%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있는 사람은 또 적게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방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적게 주려고 해서 그래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혼해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다.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은 거의 대부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만 되는 거, 뭐 주식만 된다 그게 아니라 사실 결혼 후에 생기면 그 형태가 뭐든 불문하고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남편은 부자였어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재벌 2세예요. 그래서 뭐 수백억 수천억 재산이 있었어요. 아내는 얼굴은 아주 예쁘고 착한데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1년 있다가 도저히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수백억 수천억 재산 뭐 50%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가 기여도,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내조를 잘하면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결혼 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한 게 없으니까, 기여도가 없으니까 이거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재산도 꽤 있는데 빚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순 부동산이라든지 적극 재산이 한 50억이다. 근데 빚이 여기저기 빚이 보니까 30억이에요. 그럼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빚은 뭐 빼고 50억 중에서 뭐 절반 주세요, 25억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겠지만, 남편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다 빚만 껍데기만 있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에 관련된 채무라든지 가정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 같은 경우는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50억 재산이 있지만 30억 채무가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생활비를 위해서 쓴 대출이다 그러면 공제해 줍니다. 그 50억 재산이라 20억만 순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20억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인 10억만 재산 분할로 받을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재산 분할 안 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또 머리를 굴린 뭐 꼼수를 부린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야,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 줄까? 머리를 쓰다가 그러면 이런 지식을 알기 때문에 채무를 늘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혼에 임박해가지고 남편이 막 채무를 늘립니다. 그래서 막 대출도 일부러 받고 뭐 부동산 근저당도 막 설정을 해요. 이혼 직전에 아니면 심지어는 이혼 재판 후에도 막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제가 빚이 지금 40억입니다. 지금 50억 중에서 40억이 빚이 그러니까 10억밖에 재산 분할, 거기서 뭐 5억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거기에 뭐 대부분이 자기가 막 일부러 엉터리로 만든 채무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일부러 가짜로 만든 채무, 아니면 뭐 이혼 소송 직전에 이혼 소송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건 채무 없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꼼수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꼼수 말씀한 김에 또 이런 꼼수 있어요. 막 재산을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빼돌리거나 뭐 이혼 직전에 뭐 시동생 막 친구 앞으로 막 빼돌리는 경우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법원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또 사회행위 취소로 원상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또 막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막 회사 명의로 돌리는 경우 있는데, 다 그것도 꼼수로 봐서 이제 법원이 원상 복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그게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둬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연금.
연금도 얼마나 우리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합니까?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이제 붓고 있었어요.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연금, 아니면 뭐 퇴직연금을 이제 계속해서 받게 된다. 근데 다른 재산은 별로 없는데 아내가 이제 그것만 청구한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 굉장히 좀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인생활 5년 이상인 경우에 또 상대방이 연금을 수급할 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분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도 장래퇴직금 다 계산해서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 얼마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집이 비싸다고 주장하겠죠. 뭐 이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나갑니다. 근데 남편은 아닙니다. 이거 별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깎아야지만 자기가 주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그 가액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교통부의 그 감정가도 있지만 KB 시세,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 다 표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 웬만한 부동산 다 표가 있고요. 또 땅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할 수가 있고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경우에는 이제 상장가, 상장된 경우에 그 시가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또 뭐 순재산 가치 평가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산 평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혼할 때 또 중요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우리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같이 열심히 벌어서 만든 재산에 대해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게 재산 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웬만한 재산은 다 이제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특유재산, 남편이나 아내가 원래 결혼할 때 있었던 재산이나 부모님한테 받은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 증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재산 분할은 이제 형평성을 좀 고려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부양 요소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자기가 뭐 앞으로 뭐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뭐 아내한테 한 푼도 안 준다.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재산 분할도 좀 넉넉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